안녕하십니까. 팔자타령TV입니다. 자,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내 사주팔자를 어떻게 이제 보는 건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, 오늘은 백종원 씨 여러분들 다 아시죠? 그 백종원 씨 사주를 가지고, 제가 참 좋아하시는 분인데, 백종원 씨의 그 사주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한번 같이 풀어보고자 합니다. 백종원 씨가 우리가 이렇게 참 겉으로 보면 사람이 굉장히 참하고 정직하고, 그리고 정말 굉장히 열심하게 사시는 분이신데,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참 TV에도 자주 나오고 일이 잘 풀리고 돈도 많이 버는 그런 그 사람으로 보이잖아요. 근데 이 백종원 씨의 이 프로필 사진을 보면, 이분도 한때는 17억이라는 돈까지 빚을 졌던 그 시절이 있었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했길래 이렇게 17억까지 빚을 져서 죽으려고 홍콩인가 어디를 갔었대요. 근데 막상 이제 이게 사람이 목숨을 내놓는다는 게 이렇게 쉬운가요? 그렇지 않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자기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열심히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, 어찌됐든 이분도 우리가 지금의 백종원 씨를 보는 그 자체가 좋은 쪽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, 그분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의 그 시련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돼서 프로필을 보고,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한번 풀어봐주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, 풀어보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오늘 백종원 씨 그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. 이게 이제 백종원 씨 이제 사주인데요. 자, 이게 백종원 씨가 병신, 병인이에요. 시간은 모르니까 여기까지는 몰라도 알아요. 풀어낼 수가 있어요. 네. 자,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반인들은 물론 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여기 이 사주에는 무엇이 많다는 것을 알 거예요. 백종원 씨 사주에 뭐가 많아요? 불이 많잖아요. 불이요. 예? 그러면 이 불이, 이 백종원 씨 사주를 보면 여기까지가 불이에요. 불. 예? 불. 그러니까 제가 자, 이렇게 쓸까요? 불이 많아요.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처음에 배울 때는 이게 불이 많으니까 이 사주가 굉장히 뜨겁구나 라는 것으로 저는 배웠습니다. 네? 배웠는데 제가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공부를 하면서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그렇게 사주를 풀하게 되면 뭔가 어딘가 모르게 앞뒤가 맞지 않고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지 않더라고요. 여기서 그냥 얹혀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, 저 나름대로는 그거는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고, 이 백종원 씨 사주에 아무리 불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불은 백종원 씨한테 한 번에 다 오는 불은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백종원 씨한테 한 번에 다 오는 불이라고 하면은 이 사주를 못 삽니다. 쉽게 얘기해서 타 죽을 수도 있어요. 생명이 유독하다는 거예요.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. 네? 그래서 제가 이 사람뿐이 아니라, 이 백종원 씨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주를 많이 봤어요. 근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살아가요.
그러면 왜 내가 배운 걸 봐서 이게 불덩어리인데 이 사주가 불덩어리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가지? 예? 내가 배운 처음에 시작할 때 배운 그대로라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 아니다. 이거는 아니고 이 불은 제가 나중에 찾아낸 거지만 이 불은 시기별로 옵니다.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.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있잖아요. 계절마다 온도수는 다 틀려요. 그죠? 겨울이면 차고 여름이면 덥고 그렇잖아요. 봄, 가을은 선선하고 맞잖아요. 그런데 그것도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. 시기별로 들어오잖아요. 봄에는 선선, 여름에는 덥고 비도 많이 오고 가을에는 시원하고 왜? 겨울에는 춥고 그거 계절대로 이렇게 오잖아요. 이것이 제가 알아낸 게 바로 자, 이 시기에 들어오는 불이 있고 이 시기에 들어오는 다른 시기고 여기에 들어오는 불도 따로 들어오는 시기라는 얘기예요. 여기에 보면 이거는 이 병화가 큰 불인데 큰 불이 있고 지지에도 오화가 작은 불이 하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샀냐? 가뜩이나 병화 밑에 나무도 있어요. 온 천지가 다 불이라는 얘기예요. 그렇잖아요. 근데 옛날 방식으로 제가 풀려고 하니까 이 사주는 죽어야 되는 사주인데 살아있으면서 승승장구하잖아요. 네?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깨닫고 느끼고 확인해 본 결과 우리가 명리학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. 여기에서 자 여기는 10세에서 15세에서 20세 여기서는 태어나서부터 20세까지 요거는 40세까지 요거는 60세까지 그 다음에 노후 본다는 얘기. 그러면 내가 병화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거 본인 거예요. 병화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내가 어렸을 때 병오라는 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이 병화라는 것은 이게 간지로 얘기했을 때는 비견이에요. 그런데 이 병화라는 것은 우리가 명리학에서 보면 편관에 해당되고 성격상 굉장히 급하고 욱하는 성향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또 장점 무엇이냐? 굉장히 추진력이 강하고 인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. 웬만한 사람들 병화를 따라올 이 사주발자에서 병화를 따라올 간절은 없어요. 인내심과 추진력은 굉장합니다. 그런데 이 백정호 씨가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온 거를 보면 이분은 굉장히 추진력도 강하고 인내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밑에 이 편재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편재 성향이 인목이라는 것도 있어요. 이 인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사장일지라도 앉아서 펜대만 굴리는 그런 사장은 아니에요. 편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재벌을 가지고 재벌만큼의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자기 몸을 움직입니다. 자기 몸을 혹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 성격상 돈을 벌 수가 없어요. 자기 몸을 혹사를 시켜야 돼요. 직접 자기가 나서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밑에 편재성의 인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굉장히 혹사를 시킨다. 피곤한 그렇지만 이 사람은 보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이 사람 스스로는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. 우리가 백정호 씨를 보면 그렇잖아요. 그래서 요 불이 많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갖지 않으셔도 되고 시기별로 풀어나가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
예, 자, 이 사람이 이제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재물에 대한 것만 1차적으로 재물에 대한 것만 제가 풀이를 해드릴게요. 야,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는 성향이고 들어온 시기에 따라서 내 상태가 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불을 적게 가지고 있느냐 요런 이제 시기의 성향을 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대운에서 어떤 글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 사주팔자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굉장히 중요합니다. 다른 글자 다 무시하시고 대운을 보세요. 자, 여기에 보면 이 백정원 씨가 돈이 들어오는 시기를 특별하게 제가 여기다가 체크를 해놨어요. 자, 요 정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나한테 들어오면 아주 깨끗한 돈, 내가 노력해서 버는 돈, 예? 영원히 내가 쉽게 얘기해서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돈, 예? 든든한 돈이에요. 그런데 내가 놀랍게도 백정훈 씨가 대운을 보니까 자, 1살에서 10살까지 1살에서 10살이잖아요. 여기가 10살에 요 후반기에 보면 정제라는 성분이 들어옵니다. 요거 돈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때 돈을 벌게 되지? 제가 봤어요. 그랬더니 백정원 씨가 국민학교 4학년 때 그 빈병 있잖아요. 빈병. 옛날에 뭐 소주병, 음료수병 뭐 병이 많았었잖아요. 옛날에는. 근데 그 병을 주소로 다녔다는 거예요. 저거를 주소다가 가게집에 갖다 팔면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. 자기가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5학년 때까지 약 한 1년 동안 병을 주워가지고 돈을 상당히 많이 아주 큰 금액을 모았답니다. 액수는 안 나오는데 나온 걸로 보면 큰 금액이라고 나와 있어요. 큰 금액을 벌었다고 해요. 근데 그 모은 돈을 방위성금에다가 성금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참 이게 정제성분 백정원 씨는 어렸을 때 10살 전에 돈을 벌 수 있는 운이 들어왔다는 게 그 사람의 한 행동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행동과 똑같이 떨어집니다. 여러분들도 백정원 씨의 사주를 한번 이렇게 나이를 찾아서 한번 풀어보시면 프로필을 보시고 그 사주를 푸실 수 아시는 분들은 한번 풀어보세요. 이게 똑같이 나와요. 사주팔자가. 그런데 여기 정제라는 게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아니 10살밖에 안 되는 애가 어떻게 이때 무슨 돈이 들어와. 제가 찾아보니까 돈을 그래서 병을 주워서 자기가 돈을 만들어서 방위성금을 다 냈다는 거예요. 얼마나 이게 아무리 어린 나이일지라도 돈이 들어오는 그 시기에는 무엇을 하든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백정원 씨뿐이 아니라 뭐 어린 아동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어린 아역배우라든가 이런 출세하는 애들 있잖아요. 그런 애들이 바로 백정원 씨와 같은 이런 정제 성분이 와 있는 애들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, 정제 성분이 아니면 뭐가 들어올 수 있냐면 편인이라는 것이 편인과 식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그래. 편인이라는 것은 뭐냐?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스타가 될 수 있다. 즉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 된다는 것이고, 식신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재주나 실력이나 능력을 발휘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되면
어떻게 되든 돈하고 관련된 일을 하게 됩니다.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. 사람한테 어떤 사주팔자든지 정제와 식신과 편인, 그 다음에 인내심과 추진력이 강하게 만들어주는,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평관이라는 것은 꼭 있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이분은, 백정원 씨는 평관이라는 성분을 가지고, 이것이 비결인데 이 성향은 평관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겉에서 보는 거는 남들이 볼 땐 비결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성향은 평관이라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. 남들은 나를 비결이라고 부를지언정 이 사람의 성격은 욱하는 성격으로 나오고, 우리가 백정원 씨 그 방송에서 나오는 거 보면 막 그 주인들하고도 막 싸우다시피 막 어쩌고 막 이러잖아요. 그게 바로 이 평관의 성격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11살부터 20살 때까지는 뭐로 나오느냐? 식신이 나옵니다. 식신. 요것이 식신이에요.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거든요. 요것이 이 능력을 확실하게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이게 돈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네? 그러면 돈과 연결되는 게 금이잖아요. 토생금. 이때 당시에 내가 프로필을 보니까 이분이 식신이 있는 이 시기에 고등학교 입시 시험을 보고 아르바이트라도 좀 한번 해보려고 장안평 그 중고차 시장에서 이 사람이 그 자동차 판매를 또 해봤대요.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뭐 일주일인가 안 돼서 차를 뭐 6대인가 몇 대를 팔았대요. 네? 6대인가 뭐 몇 대를 팔았는데, 그때 그 차 한 대가 6대 중에 한 대가 그 미터기를 조작했던 그 제품이었었나봐요. 그러는데 그거를 사간 사람이 와가지고 백정원 씨 뺨을 부러치더라는 거예요. 왜? 너 왜 이런 제품을 팔았냐고 난리가 났었대요.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한테 살려달라고 이제 죄송하다고 이제 갖고 가기가 거기서 바로 그냥 그만뒀다는 거예요. 무서워서 아니 도망가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. 백정원 씨가. 그래서 난 돈도 다 필요 없으니까 이제 간다고 이제 자기 뛰쳐나왔다는 거예요. 뛰쳐나와서 대학교 1학년 때 이 사람이 또 자기가 일에 대한 욕심이,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. 이 병아라는 거는요, 집에 가만히 있는 성격도 아니에요. 병아는. 우리가 기부를 많이 한다 그러죠. 연예인들이나 누가 뭐 이렇게 주위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. 이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통 평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백정원 씨도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. 네.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그 대학교를 다니면서 또 알바를 했는데 압구정동 무슨 호프집에서 이제 그 알바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주인 아주머니가 이제 뭐 나이도 있고 뭐저러 해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뭐 치킨 장사하고 그러면은 돈도 많이 벌 것 같다고 치킨 장사도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주인 아주머니가 나는 그런 거 힘들어서 못한다.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해서 했는데 장사가 상당히 잘 됐다는 겁니다. 그거를 그 아주머니가 몸이 안 좋고 이러니까 네가 맡아서 해라. 그래서 난 돈이 없어서 다 못한다. 그럼 네가 있는 돈 주고 나머지는 네가 벌어서 갚아라.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거를 받아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대학교 1학년 때나 하잖아요. 어린 나이에 거기서 치킨만 팔아가지고 치킨 기계를 3대인가를 넣고 치킨을 팔았대요.
직계를 팔면서 활성화가 됐고 가게를 3개까지인가 물렸대잖아요.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지금도 큰 돈인데 그때 당시에 15억을 벌었답니다. 15억. 대단합니다. 예? 그럼 요때 식신과 여기 보면 요게 상관이잖아요. 상관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다 폭발하는 겁니다. 네? 그래서 그런가 동시에 돈으로 연결시키는 거죠. 그랬는데 이 시기에 자 20대 중반에서 평관이라는 것이 옵니다. 평관은 나를 괴롭히는 네? 나쁜 거란 말이에요. 네? 그러면 이 평관은 물이잖아요. 불을 만나게 되면 상극이 되잖아요. 상극이. 네? 그리고 이 평관은 천관에서 오는 거는 그나마 좀 약합니다. 근데 지지에서 오는 건 굉장히 강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평관이 오는 시기에는 굉장히 자기 자신이 고통과 아주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. 이 시기에. 그래서 이 시기에 이 백정훈 씨가 그 15억을 버는 돈을 가지고 강남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부모님한테 들통이 나서 붙들려가지고 부모님이 군대를 보내버렸다는 거잖아요. 군대를 가라. 그래서 이때 당시 이 백정호 씨가 평관 요 시기에 상당한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통을 많이 받았죠.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갔대요. 이 백정호 씨한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요 시기가 가장 안 좋았던 시기예요. 수극하잖아요. 물이 들어와서 불을 끈다. 죽을 지경이죠. 예. 그래서 이 시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30, 30대 될 때 요 시기에 이 편재라는 성분은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. 아무치 멋대로 하는 뭔가가 짜임새가 있고 계획도 어설프고 무조건 하면 된다라는 그 의욕이 앞서는 요런 시기가 바로 편재예요.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.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. 그냥. 그래서 요 시기에 또 한 번의 시련을 겪는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 이 시기에 34세인가요? 몇 살 때 17억이라는 그 부도가 난다. 부도가. 그때 뭐 목재 사업인가도 뭐 같이 했었대요. 이 편재성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. 이 편재는요 어떻게 보면 내가 구설수에 오르고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시기가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범법자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 사람은 다행히도 범법자는 되지 않았고 17억을 이때 빚지면서 자기가 죽으려고 홍콩을 갔다라고 하는데 홍콩에서 죽지 못하고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자기한테 돈을 빌렸던 업자들을 모아서 자기가 빚을 갚겠다라고 용서를 구했답니다. 그래서 그 돈을 빌려주시는 분들이 당신을 믿을 수 있다. 그래서 빨리 벌어서 갚아라. 그래서 이 사람이 백정은 씨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요 시기를 넘어갔고 요 시기에는 정관이라는 성분이 옵니다. 정관은 올바른 직장, 나를 도와주는 내 인생에서 좀 좋은 쪽으로 방향을 만들어주는 그런 정관의 운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여기에 보면 이 정제라는 성분이 또 들어옵니다. 이때 이 시기에 이 사람이 승승장구를 해나갑니다. 계속 이때부터. 그 다음에 이 토요일 날도
이때도 이 상관이라는 게 들어왔고, 네? 계속 승승장구하죠. 운이 계속 좋잖아요. 여기서 운이라는 것은요, 이 대운에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글자가 되면 내가 큰 돈을 벌든 적은 돈을 벌든 운은 계속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. 네? 예를 들어서 나를 도와주는 건데 아주 굉장히 약하다. 약하다라고 한다면 작은 돈만 들어오는 것이겠죠. 네?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면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빚은 지지 않고. 그래서 내가 무슨 글자가 꼭 들어와야만이 네? 무조건 잘 된다 이런 건 없고요. 여기에서 내가 병화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. 병화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여기에서 내가 어떤 글자에 주냐에 따라 나가.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평간이라는 물이 들어오게 되면 좀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. 예?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편제라는 것이 또 들어오잖아요. 편제라는 것은 여기를 보면 병화가 화극금을 합니다. 아주 극해버리거든요. 이것은 양과 양이에요. 자, 양과 양은 뭐냐면 플러스하고 또 플러스라는 얘기예요. 예? 플러스. 예?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.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3개 되고. 예? 그런데 마이너스 플러스는 양과 음이잖아요. 이것은 충돌을 안 한다. 우리가 전기를 봐도 예? 양과 음은 충돌을 안 하잖아요. 예? 그렇잖아요. 근데 양과 양은 충돌을 한다는 얘기예요. 플러스와 플러스, 마이너스 충돌을 한다는 얘기잖아요. 예?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화에 금이 들어오면은 이 화한테 당합니다. 내 스스로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. 내 스스로가.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요 시기에, 예를 들어서 요 시기에, 들어오는 시기에 40대니까 요 시기란 말이에요. 요 시기에 불이 또 하니까 2개잖아요. 그럼 여기도 보니까 편제라는 게 있어요. 여기도 편제라는 게 있잖아요. 요것을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. 내가 그걸 당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장 안 좋은 거, 요 편제와 평관, 해수와 금이 안 좋은 거죠. 이 사람한테.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임수라는 게 들어옵니다. 자, 임수라는 게 들어오는 거는 하늘에 천간에 임수가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내 열을 식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천간으로 들어오는 건. 근데 지지로 들어오는 거는요, 이 밑에 보면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러분 보면 이 안에 무갑이라는 게 있어요. 무갑임. 지장간에는 아래는 지지는 굉장히 복잡합니다. 여기에서는요,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술에 취해서 내가 다치고 싸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천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우리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깨끗합니다. 그 한 가지 성향만 가지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일이 없어요. 그래서 이 임수가 들어오는 거는요, 어떻게 보면 제가 느낀 거지만 이것은 식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. 이 시기에 내가 먹을 것이 풍족해진다는 거거든요. 굉장히 풍족해진다. 네? 그래서 이 사주팔자에 임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, 대부분의 사주를 보면 임수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잘 살들 못 살든 먹고 사는 거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.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임이라는 게 들어옵니다. 이 편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주위 사람들한테 어딘가 보는데 힘을 받고 내가 그분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연예인이라면은 인기를 먹고 사는 그런 주위 사람들한테 많은 좋은 소리를 듣게 되고 뭐 존경이라든가 존중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인기가 좋은 그런 시기가 바로 요 편이에요.
이런 거는 우리 연예인들한테 많이 옵니다. 그리고 또 이 편인의 선물은 어떤 거냐면은 성직자의 리더자. 만약에 목사라든가, 예? 천주교 불교의 예?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편인의 성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. 예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정호 씨 제가 이제 사주를 한번 풀어봤는데요. 어쨌든 백정호 씨 사주를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백정호 씨 사주를 한번 스스로 내가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지만 또다시 이 사주 저 팔자의 사주풀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풀어보시라는 얘기예요. 백정원 씨의 예? 그 사주를 찾아서 한번 풀어보세요.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구나. 100%는 아니지만 거의 한 80%는 이게 최소한 맞는다고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그 이제 잘 사는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는가? 예?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돈을 벌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. 운에서 이 사람한테 이런 기운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기운을 받아서 잘 살아가고 못 사는 것이지 이 사람은 스스로 탓할 일은 아니에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사람은 우주의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. 제가 그것은 100% 저는 보증합니다. 제가 다음에는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이지영 씨라고 대치동의 학원가에서 일타 강사라는 분이 있어요. 굉장히 이분이 지금 많은 활동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들였는데 연봉이 100억이라잖아요. 100억? 어떤 애는 한 300억까지도 연봉이 한 300억까지도 벌었을 때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일단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길래 저렇게 돈을 많이 벌을까?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한번 풀어보고 그러고 나서 왜 또 못 사는 사람들 왜 못 사는가 이런 돈복이 없는 사람들이 또 사주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 감사합니다.